결론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상 글자가 있으면 무서워하지 말고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솔직히 몇 억씩 되는 정말 10억이 넘는 이 물건을 않고 산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명부동산 대표 서명균입니다. 오늘은 기억에 남는 계약 에피소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고객에게 좋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찾아드렸고 또 계약을 진행하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던 경험이어서 기억에 남는데요. 게다가 이 계약 에피소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금매 물건은 과연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계약이 진행됐던 시기는 2020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당시는 주택 가격이 상당히 오르던 시기였죠. 서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상승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시에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 그 고객님은 이제 그 다음 해에 결혼을 앞둔 아들의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 부동산을 찾아주셨는데요. 그냥 전화 온 건 아니고 그 고객님은 제 원래 기존 고객의 동생분이셨습니다. 기존 고객 사모님은 제가 거의 공실이 꽤 됐던 상가랑 오피스텔 두 건의 계약을 진행해서 저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친동생분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일단 그 고객님께서는 저를 믿고 좋은 물건을 제가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좀 의뢰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당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물건이 있었는데 거의 시세보다 한 15% 정도 낮게 딱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저층도 아니고 층도 괜찮았고 동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보면 이제 하나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세 군데, 네 군데, 많으면 10군데까지 부동산에서 광고를 진행하는데, 그건 가장 낮은 가격인데 한 군데 부동산에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거의 전속으로 정말 그 주인과 부동산이 연대관계가 정말 끈끈하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그 광고하는 부동산이 지역 부동산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어가지고 혹시 허위 매물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일단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 정말 10군데는 넘게 전화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래가 되지 않았던 게 일단 세입자가 살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해외에 있어가지고 현재 그 시점 상태에서 집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만약 전세 낀 집이 조금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는 적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집을 못 보는 경우에 바로 매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말에 예약이 한 5군데가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 이야기를 했죠. 일단 방문 예약은 잡았는데 너무 저렴한 상황이라서 이 매물은 아마 한 명이 보면 바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심스럽게 좀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드린 방법은 아예 보지 말고 계약금을 쏘자. 당시에는 그렇게 진행했던 물건들이 꽤 있었다고 이제 다른 부동산에 들었거든요. 저는 초보였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지금도 솔직히 몇 억씩 되는 정말 10억이 넘는 이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산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정말 여러 번 거래를 경험해 보신 정말 투자 전문가, 정말 투자에 이제 밝은 분들, 이제 이런 분들만 거의 보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주말에 우리는 약속이 거의 6번째 시간인데 그 전에 계약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사모님께 좀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계약금을 쏘고 그냥 계약서를 쓰고 집을 보러 가자. 그러면 이제 그 주말에 방문 예약이 됐던 곳은 다 취소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설득을 했고 좀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왜 싸게 나왔냐 하면
무엇보다 뭐 싸게 나오면 거의 대부분 매도인 사정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뭐 바로 광고에 나왔던 물건은 아니고 한 2주 전에도 나왔었고, 이제 세입자가 해외에 나가기 전에도 많은 부동산에서 많은 고객들이 봤던 집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왜 거래가 안 됐는지 이제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압류라고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서 납세자의 재산에 이제 압류를 걸어 놓는 건데요. 이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이 압류라는 글씨가 있으면 상당히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뭐 당시에 초보였으니까 요건 위험하지 않나 이러면서 좀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생각보다 압류는 별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산세를 깜빡해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가 이제 밀렸을 때 압류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뭐 부가가치세가 몇천만 원 정도 나와서 그걸 내지 못해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압류라는 글자만 보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이 주택의 전체 거래 가격과 비교하면 이거는 상당히 적은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계약금을 내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당시에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 분명 베테랑도 있었을 텐데, 그 압류라는 글자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블 체크해야 되는 게, 단순히 매도자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자는 그냥 기본적으로 압류가 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압류라는 것 때문에 가격이 낮아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압류를 해결하고 시세를 올릴 가능성도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압류를 건 구청 세금 관련 부서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 물건을 진행하려는 공인중개사인데 세금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려달라. 그랬더니 뭐 당연히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못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시에 제가 그 공무원에게 던졌던 질문은 그겁니다. 그 세금 체납액 정확히 안 알려줘도 됩니다. 100만 원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이거 안전하게 거래해야 돼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100만 원이 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 자체를 이제 고객에게 잘 설명했고, 이걸 굳이 매도자한테 이야기하면서 뭐 가격 협상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그냥 고객이 그 매도자가 모르면 그 부분 계약금 넣고 나서 이제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그 고객님께서도 저를 믿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결론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상 압류라는 글자가 있으면 무서워하지 말고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시에는 부동산을 시작한 지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은 초보 시절이어가지고 압류라는 글자가 좀 무섭긴 했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크게 이게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후에는 뭐 가압류가 정말 진행되어 있는 것, 정말로 매매 가격만큼이나 채권 최고액이 잡혀 있어서 경매 들어가기 직전인 물건도 거래를 해봤습니다. 모든 금매 물건은 좀 사연이 있거든요. 그 사연을 헤쳐나가는 거는 이제 공인중개사와 또 이제 공인중개사를 믿어주는 이 매수인이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 또 이득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고객님은 제 말을 따라서 그 물건을 보지 않은 상태로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그 부동산에서도 되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자기 매도인이 좀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서 낮은 가격으로, 시세보다 낮은 건 알지만 내놨는데 생각보다 거래가 안 돼서 의아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기사항 증명서상 이제 압류 이야기를 해줬더니 매도인은 정말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다행히 압류라는 항목 때문에 그 몇십만 원 때문에 제 고객님께 그 아파트가 좋은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방문 예약을 잡았던 그날에 이제 계약서를 매도 매수 만나서 다 쓰고 당연히 그 전에 있었던 방문 예약은 취소가 됐고요. 제 고객님과 매도인만 이제 세입자가 있는 그 물건지를 방문했습니다.
다행히도 집 자체도 워낙 깨끗하게 쓰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 세입자 만기에 맞춰서 아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실입주 했고, 당시에도 뭐 15%, 20% 정도 싸게 샀지만 지금도 그보다 더 올라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준 계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계약 에피소드를 보면 일단 금매 조건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이 부동산을 정말 믿어주는 매수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매수인이 부동산을 믿지 못하고 공인중개사를 믿지 못하고 이제 다른 데도 더블 체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더블 체크를 하면 매도인에게는 여러 매수 문의가 가기 때문에 절대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세입자가 껴져 있는 물건들이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목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실입주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게다가 세입자가 비협조적이다, 정말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세입자가 해외에 있어가지고 뭐 그렇긴 하지만 정말 세입자가 안 보여주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용기도 정말 이 금매를 잡는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 압류가 됐든 가압류가 됐든 등기상 증명서상 이 문제는 정말 가격이라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금매 물건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계약 에피소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계약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재밌게 좀 들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각색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서명부동산 대표 서명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